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유일한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신데요. 그 바쁜 의정 활동 중에 또 최근에는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까지 좀 당선이 됐더라고요. 바쁘실 텐데 소감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일단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당위원장 출마하면서 얘기는 웃음이 가득한 정의당을 만들겠다. 도민들과 공감하는 정의당을 만들겠다. 진보적 의제를 개발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들과 약속했던 진보적 의제일 것도 같은데요. 이번 387회 임시에 제출됐던 90여 개의 안건 중에서 의원님이 발의한 학생인권 조례안은 결국 좀 부결이 아니고 심사 보류됐어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좀 심정이 좀 착잡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착잡하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조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았길래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겁니까? 학생인권 조례는 일단 헌법 31조, 그다음에 교육법, 그다음에 초등등교육법, 그다음에 이제 유해인 아동 권리 협약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높여내느냐, 그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뭐 학칙 개정이라든지 학교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학생인권 옹호관 제도인데, 여기는 학생인권에 대한 어떤 침해 사례가 생겼을 때 상담하고 조사하는 권한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10년이 됐고요. 서울과 광주, 전북, 충남 등지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인 걸 좀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과 이들 타지역 조례 좀 많이 내용이 다른 게 있을까요? 조례 내용 전체를 보시면 아마 조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의 권리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시도 조례와 그닥 막 다를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좀 없다라고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심사 보류가 된 걸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도민사회에서 팽팽한 찬반의 논리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뭐 학습 저하라든지 교권 침해, 뭐 동성애 조장,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학생인권 조례가 나쁜 조례라는 어떤 프레임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른들이 시선에서 보기에 나쁜 조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사 보류 사유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학생들의 조례안 청원 요구가 3월에 있었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게 7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두 달여 정도가 좀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없었을까요? 한 2번 정도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총이라든지 정교조, 학부모 대표님들, 그다음에 학원위원장님들, 그리고 학생 대표,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표와 TF팀 학생들이 모두 참여했고, 마지막에는 의원님들, 교육의원님들이 다 아마 참여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간담회의 얘기가 있었고, 뭐 반대측 아니면 이제 각 단체에서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정작 찬반이 이게 팽배해진 거는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 목소리가 최근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커졌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지 않고 뭐 교육책만 이렇게 의림하는 것도 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뭐 반대 여론을 우리 기독교계에서 좀 많이 주도한 측면이 좀 있긴 있는데요. 제가 더 놀랐던 건 우리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우리 교사들이 한 2,000명이 넘었다는 건데요. 이게 곧 그 학생 인권이 증진이라는 게 그 교권 추락 이걸 우려하는 그런 심정이 좀 깔려 있다라고 좀 저 나름대로는 저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실제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이제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와 그다음 교권에 관한 조례, 학부모에 관한 조례 세 개의 조례가 한꺼번에 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충돌되는 부분들을 상호 보완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 기존에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의 그 교권 침해 사례를 쭉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학부모에 관한 이제 교권 침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가 됐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차 본회의 때죠. 오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전남수 시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향후 뭐 그 조례안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의장님께서 예.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에서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교육 3주체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노력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저는 의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교육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좀 잘 받아 안으셔서 저는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육청을 향해서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달라는 뭐 주문과 함께 우리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반성도 필요하다. 의회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좀 따끔한 지적도 나름 해주셨는데 저도 사석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 물어보니까 저는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지가 좀 있던데 뭐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조례는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리되어진다는 바람을 좀 갖고 있을 텐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 주체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좀 속시원하게 좀 해주시죠. 일단 조례가 세 개의 조례가 한꺼번에 출발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쨌든 학생인권뿐만이 아니라 교권이라든지 학부모에 관한 조례 세 개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는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장치들을 해놨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조례 출발이 학생들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학생들이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추운 겨울에 서명을 받으면서 출발을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 학생들 22개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이 서명을 했어요. 이것은 3만 명의 학생들이 서명한 것과 똑같다. 이런 것들 당사자의 목소리로 당사자들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한 부분에서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임위회 때 어떻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고은실 의원님을 모시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보편적인 권리에 좋고 나쁨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4.3의 아픔을 딛고 세계 평화에서 인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제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려는 학생들의 발걸음에 우리 어른들이 이제는 보답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